자, 이선확률 분포의 N기출 4점짜리를 먼저 풀어볼 텐데 63, 4, 5번 이 세 문제는 내가 강의에서 사용한 실전 MSC에서도 사용하는 문제, 워낙 유명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3, 4, 5는 반드시 맞췄어야 되고 내가 수업에서 했던 거라서 다시 풀진 않을 겁니다만 63번 문제부터 좀 첨언을 좀 할게요. 자, 63번에 이제 결국은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현재 분산의 정의가 뭡니까? 오케이. 그럼 평균이란 건 어떻게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 거지? 계속 막 제평자가 튀어나오려고 지랄하고 있어. 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모르고 사냐 이거야. 문과 주제 말이죠. 방금 말했잖아. 평균이 변수 곱하기 확률. 근데 그 변수,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고 싶은 녀석, 그게 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x는 x의 평균이라는 뜻이니까 x에다가 그 확률 p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고. 만약에 네가 x제곱의 평균, 즉 이 x의 제곱을 구하고 싶으면 x제곱 곱하기 평균의 총합을 할 거고. 근데 네가 분산은 뭐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고? 그래, 그럼 그 말 그대로야. 그럼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을 해야 되겠어?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자, 잘 repeat after me, 오케이? x의 평균은 x 곱하기 평균의 총합이야. x제곱의 평균은 x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야. x세제곱의 평균이라면 그러는 건 잘 안 나오지만 x세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야. 근데 분산은 네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며. 그럼 뭐 곱하기 뭐의 총합이야? 그래, 이 쉬운 걸 왜 못하냐고. 이게 개념이라고. 자, 그렇게 분산을 정의대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거 말고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야, 현재야? 그죠, 제평평제. 그래서 63번은 보통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제평평제로 풀 일이 많아요. 많은 건 인정합니다. 마치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할 때 f'A를 구할 때 미분 때려놓고 A를 대입하는 방법이 더 흔하긴 하다랑 마찬가지. 근데 가끔은 f'A를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생각해서 인수 x 빼기 a만 가리고 대입한다가 더 빠를 때도 많지 않냐? 그거랑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할 때도 분산의 정의를 쓰면 더 편한 문제가 분명 존재를 한다고. 그게 어떨 때냐? 대체로 평균이 정수로 이쁘게 떨어질 때가 그게 편합니다. 왜? 편차라는 것이 누구 빼기 누구냐, 준성아? 개새끼야. 장우석이 편차가 누구 빼기 누굽니까? 그렇죠. 나 빼기 평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변수는 보통 정수로 이쁘게 준단 말 1, 2, 3, 4, 5. 근데 만약에 평균이 3분의 7 이렇게 더러우면 매번 빼고 제곱하면 9분의 얼마, 9분의 얼마 이게 귀찮단 말이지. 근데 가끔 평균이 뭐 2, 3 이렇게 이쁘게 정수로 나오면 편차의 제곱을 암산하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좀 이쁘게 떨어지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대로 분산을 구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더 편하고 실제로 63번은 그게 더 편했던 문제지. 그리고 이것도 느끼면 좋겠다. 야, x의 확률 분포로 봅시다. x의 값이 1, 3, 5, 7, 9 이렇게 등간격이야. 등간격. 그리고 확률 또한 a, b, c, b, a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음.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기 전에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평균이 얼마다? 5다라는 걸 읽어낼 수 있으면 더 빠르다고. 그치?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 밑에 y의 분산을 구할 때도 평균의 제곱, 아니 편차의 제곱 곱하기 확률의 총합으로 구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64번에 대한 첨언을 가겠습니다. 확률 변수 x랑 y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나왔을 때 맨 먼저 관찰해야 되는 건 뭐냐? 그들의 확률 분포가 같은지, 즉 관련성이 있는지 같은 걸 눈여겨봐야 돼. 봤는데 지금 x가 1, 2, 3, 4, 5, y는 11, 21, 31, 41인데 확률 분포가 a, b, c, d로 똑같아. 그 말은 내가 지난 시간에 성적 조작이라는 워딩을 했었지. 너네가 점수를 1, 2, 3, 4점을 받은 건데 부모님한테 1, 2, 3, 4점을 보내긴 좀 쪽팔려가지고 11, 12, 13, 14로 아니 미안해 11, 21, 31, 41로 조작을 해서 보낸 거 아니야. 현재 어떤 조작을 한 거야? x를 몇 배 하고 얼마 더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y는 10x 더하기 1이다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ex랑 vx를 가지고 ey, vy로 가는 게 더 빠르다라는 문제였지. 64번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 다음 65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 다음에 평균의 정의가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그 두 가지를 신경 썼어야 되는 문제. 특히 65번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로 매우 많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요즘 거의 뭐 클래식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65번 변형이 되더라도 확률의 총합은 1이다라는 거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평균의 정의 인지하는 거, 그게 중요했었다. 3, 4, 5는 다 수업에서 했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6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66번은 뭐 결국은 도형이 출발인 것 같아요. 보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호 a, b를 2n 등분했습니다가 이렇게 나와 있다. 뭐 대충 빨리빨리 그려볼게. 다 풀어서 고쳐는 봤을 테니까. 자, 맨 밑에 여기가 P0, 여기가 P의 1 이렇게 나오고 맨 위에가 P의 2n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다 2n 등분을 한 거래. 자, 그랬을 때 n equal 3일 때 1, 2, 3, 4, 5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점을 P라고 하자. 부채꼴 OPA와 OPB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그냥 n equal 3일 때로 일반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풀자. n이 3이라는 거 총 몇 등분했다는 거야? 6등분 했다는 거지. 그럼 P6이라고 연습시다. 그럼 실제로 6등분 잘해볼게. 이러면 총 6개가 됐습니다. 6등분. 따라서 P의 5, P의 4, 그 다음에 P의 3, P의 2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현재 일단 요거 하나오치가 몇 도야? 하나오치가 이제 15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자, P1, P2, P3, P4, P5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점을 P라고 하자. 부채꼴 OPA와 OPB의 넓이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보자고. 만약에 네가 P의 1을 선택했다고 치자. 그럼 부채꼴이 이제 요거랑 위에 요거라 이거지. 자, 얘네들의 넓이의 차를 구하자라는 거야. 자, 우서가 여기가 핑크가 15도면 초록은 몇 도? 70도. 그러면 결국 몇 도짜리 부채꼴? 차이는? 60도. 그리고 반지름의 1이 얼마냐? 1이냐? 그럼 부채꼴 넓이 공식이 뭐더라? (2분의 1) 오케이. 지금은 뭐 RL보다 R제곱 세타가 나올 테니까 R제곱은 1이고 세타가 60도라고 했으니까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현재 P1을 택했을 때랑 P 뭐를 택했을 때가 어차피 넓이의 차는 똑같을까? P5 그 정도의 추론은 되는군요. 자, 그 다음 P2랑 언제가 똑같냐 준성아? P4가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 그 P2는 이게 30도, 반대는 60도가 되겠지. 그럼 차이가 얼마냐? 30도인가? 그러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6분의 파이 만큼이 차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3를 선택해주면 둘 다 똑같을 테니까 넓이의 차이는 제로다 이렇게 되고. 자, 확률 변수가 바로 이 친구들인 거지.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얼마가 되면 0도 될 수 있고 12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다. 자, 그것에 대해 각각 확률을 택해주면 되겠지. 내가 랜덤리하게 이 5개의 점 중에 뽑을 거니까 뭐 P3 뽑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1, 나머지는 5분의 2, 5분의 2 이렇게 표만 잘 작성하시고 평균 구하면 되는 문제였겠지. 자, 그 다음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빈칸 넣기 문제가 너네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이니까 한번 보자. 그래도 빈칸 넣기가 사실은 제일 쉬운 유형이야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수원도 그렇고 수투도 그렇고 위아래 정보를 많이 주는 거니까. 자, 무게가 1인추 6개, 2인추가 3개가 비어있는 주머니 1개가 있습니다. 한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진 눈의 수가 2 이하면 무게가 1인추를 하나 넣고 3 이상이면 무게가 2인추를 1개 넣는다. 일단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게. 3분의 1의 확률로 내가 플러스에 1g 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3분의 2의 확률, 3 이상이니까 그때는 플러스에 2만큼의 추를 넣겠다. 일단 1g짜리가 6개 있고 그 다음에 2g짜리가 3개 있다 정도 좀 써놓고 이제 빈칸 읽어봐야지.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총무게가 처음으로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추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볼게. 1번부터. 자, X가 3이다. 인 사건은 주머니에 2인 무게가 3개 들어있는 거래.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할게요. 지명아, X가 3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아니겠지. 야, 3번 만에 6g 만들려면 당연히 몇 그램, 몇 그램 넣어야 돼? 2g, 2g, 2g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2g을 집어넣을 확률은 3분의 2. 그것이 동시에 3번 연달아 일어나줘야 되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건 독립시행 확률이 될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봅시다. x가 4일 때를 구해야 돼. 이게 이제 확통이나 확률 쪽에서 좀 귀찮게 나오는 건데 질문 x equal 4라는 건 잘 들어봐. 네 번째에 6g이 넘어져 있다가 아니라 네 번째에 처음으로 넘어야 되는 거지. 맞냐? 그럼 일단 생각을 해보자.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은 뭐냐면 세 번째까지는 6g을 채우면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5g 이하라는 거고. 근데 이제 네 번째 완성이 됐습니다. 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말이 좀 길어요. 세 번째 시행까지 넣은 추의 무게가 4이고 마지막에 2를 넣는 경우랑 세 번째 시행에서 5까지 만들고 이제 마지막에 뭔가 추가하는 거. 이거는 뭐 경우의 수 같은 문제에서도 이런 게 있었지. 뭐 계단 오르는 문제 같은 걸로. 내가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5번 만에 총 10칸의 뭐 계단을 다 넘어갈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자, 그럼 생각해보자. 세 번째까지, 세 번째가 영어로 뭐더라? third인가? 세 번째까지 4g 채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g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까지 내가 5g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네모그램 하는 게 있겠지. 자, 먼저 얘부터 보자. 세 번째 만에 4g 채우려면 뭐 더하기 뭐 해야 돼?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따로 추가로 2g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때 신경 써야 될 건 요 2, 1, 1은 1, 2, 1, 1, 1, 2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얘가 자리 배치될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고 그게 뭐 조합으로 풀 수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도 있는 뭐 그런 거겠지. 자, 그럼 일단 이 앞에 부분 봅시다. 세 번 중에 한 번은 얼마의 확률이 나와줘야 되고 3분의 2의 확률이 한 번 나와줘야 되고 반대로 얼마의 확률이 몇 번 나와야 돼? 3분의 1의 확률이 2번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2g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반면 3번 만에 5g 채워보자. 우서가 어떻게 채워야 5g 되나? 둘둘 하나. 근데 이제는 6g을 딱 맞추는 거야. 6g을 넘기만 하면 되는 거래. 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네모를 쳐둔 이유 1g이든 2g이든 상관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거나 하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리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중에 2번 정도는 2g, 즉 3분의 2가 일어나줘야 되고 한 번은 3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나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아무거나라는 건 곱하기 얼마란 뜻이야? 이건 좀 심각한데요. 1이겠죠. 아무거나 상관이 없던 건 뭐가 일어나 상관이 없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빈칸에 알맞는 부분이 어디냐? 3C 1, 3분의 1의 1승. 뒤에 적혀있는 게 아래쪽 식인 것 같아. 3C 2나 3C랑 똑같으니까, 그지?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빈칸에는 요게 채워져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아까 여기는 3분의 2의 세제곱이었고. 자, 그 다음, X가 5인 것도 해봐야 되겠구나. 오케이. X가 5인 거로 가봅시다. 자, X가 5라는 건 네 번째까지는 몇 g이라는 거야? 네 번째까지는 5g 이하겠지. 자, 그러면 케이스가 아마 분명 나눠질 거야. force니까 네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예를 들어 5g이라고 치자. 그러면 뒤에는 다섯 번째는 몇 g이 나와야 돼? 아무거나 나와도 괜찮아. 그 다음에 생각하자. 4번 만에 5g이려면 뭐 더 해야 돼? 2111 더 해줘야 되고 그거 플러스 아무거나다 이거지. 맞냐? 그럼 바로 식 세우자. 몇 번 중에 한 번 나와야 돼? 4C 1 곱하기 자 3분의 2가 몇 번? 한 번. 1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현재 아무거나라는 건 확률이 얼마라고? 없는 게 아니고 1이라고 이씨. 미치겠네. 자,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가 뭐냐? 4g을 채워놨다가 마지막에 2g으로 끝 이런 게 있겠지.
자, 근데 4번 만에 4g이려면 당연히 뭐뭐뭐뭐밖에 없고 111밖에 없고 걷다가 2g이다. 자, 1111 나와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3분의 1이 4번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2g 나와야 되니까 확률 얼마? 3분의 2다 이렇게 나온다. 빈칸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어느 쪽일까? 4C 4 곱하기 3분의 이 위쪽이 빈칸에 채워 들어가면 되겠네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68번은 쉬워 보이니까 69번으로 가볼까? 69번 한번 봅시다. 자, 좌표평 메뉴에 x, y에서 세 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점프라고 하자. 점프를 반복하여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에서 임의로 한 경우를 선택할 때 나오는 점프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이때 x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점프할 수 있냐면 여기 x, y에서 위로 한 칸 가거나 오른쪽으로 한 칸 가거나 대각선으로 한 칸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0,0에서 4,3으로 가고 싶습니다. 점프를 몇 번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야. 자, 박스를 봅시다. 점프를 반복하여 0,0에서 4,3까지 이동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n을 모르는 상태인가 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하면 k는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장 큰 값은 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부터 채워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작다라는 건 뭐냐? 최단거리로 갔다는 거지. 최단거리로 가려면 당연히 야 옆으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대각으로 가는 것 중 4,3에 가장 빨리 가까워지려면 뭘 많이 해야 돼? 대각 이동을 많이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최단은 이렇게 표기할게요. 대각선을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얘를 몇 번? 얘를 3번. 해가지고 3,3에 있다가 그 다음에 1 플러스 1,0를 한 번 해야 되겠지. 따라서 최단거리는 총 K가 4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삥삥삥삥 멀리 돌아가가지고 최장 이동은 총 7번이다 이거지. 왜냐면 결국 0,0부터 4,3이면 좌표가 총 7 커지면 되니까 옆이나 위 번갈아 가면서 7번 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천천히 하나씩 봅시다. P, X equal K 부터 봅시다.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n분의 1 곱하기 3팩분의 4팩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볼게요. 요 n이라는 게 아직은 안 구해봤지만 뭐냐면 최단거리로 이동할 총 경우의 수래. 그치?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 최단 경로 중에, 경로들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대. 그러니까 어떤 경로 하나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분의 1로 다 균등한 거야? n분의 1로 균등한 거지. 맞냐? 자, 그 중에서 최단거리로 이동한다는 건 아까 여기 있다시피 이거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그냥 편의상 오른쪽으로 하면 위도 이응이라 헷갈리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right라고 합시다. 위로 이용하는 거 up이라고 합시다. 큰일 났다. 대각선 영어로 뭐예요? 우서가 대각선 영어로 뭐야? 대각선 영어로 뭐냐? 모르겠다. 대각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최단거리로 이동한다라는 건 결국 뭐 이렇게 이동해야 돼. R 아니지. R 한 번. 그 다음에 뭐야? 대각이겠지. 그러니까 얘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냐가 여기 있는 거네. 그치? 이렇게 표를 한번 이해했으면 그 밑으로는 쭉쭉쭉 빨리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P, X equal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라는 건 5번이겠지. 5번 만에 도착하자. 5번만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당연히 대각선으로 이동할 좀 줄어들면 될 것 같으니까 대각 이렇게 가자. 그럼 일단 2,2에 있는 거지. 그럼 오른쪽으로 2 위로 1만큼 더 필요한 거겠지. 그러면 right 해준 다음에 up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를 생각해 주시고 그걸 n분의 1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네. 자, 우서가 요거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뭘로 할 거야?
어떻게 될 건데? 이 팩분의 2팩 2팩분의 5팩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 다음 x 이퀄 뭐 나 다 계속 있구나. P에 x 이퀄 k 플러스 2는 6이겠죠. 6은 뭐 마찬가지로 대각선이 하나씩 줄어들면 될 것 같아. 대각 한 번 가면 1,1이니까 3, 2 가야 되니까 업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도 또다시 확률은 n분의 1 곱하기 현재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해봐. 오케이. 3팩 2팩분의 6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뭐 px 이퀄 k 플러스 3은 하면 똑같이 마지막은 금방 나오겠다. 자, 준성아 7번 만에 즉 제일 삠삠삠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아랄랄라 유유유 이렇게 하면 된다. 따라서 n분의 1 곱하기 3팩 4팩분의 7팩이다. 근데 봐봐. 팩분의 팩보다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으면 좀 더 계산이 빠를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뭐씨 뭐랑 똑같은 거예요? 7C3이랑 똑같은 거지. 그거를 감안하면 현재 이거 암산할 수 있겠어요?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분모를 보자. 3팩, 2팩이면 분자에 몇 팩이 있으면 컨비네이션을 읽혀? 3팩, 2팩이면 분자에 몇 팩이 있어야 읽혀? 5팩이 있어야 읽혀하냐? 왜냐면 우리 조합이라는 게 이거였잖아요. n 컨비네이션을 우서가 이거 팩토리얼로 불러봐. 그래서 이제 조합식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를 더한 게 분자에 있다면 이게 컨비네이션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3팩, 2팩분의 몇 팩으로 보고 5팩으로 보면 당연히 6팩이라면 6이 따로 하나 빠져나오면 5팩이잖아. 그거 곱하기 몇이 몇? 이렇게 보면 암산이 되지. 5C 이 정도 외우고 살잖아 우리 다들. 얼만데 이거? 60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얘도 암산을 할 수 있을 거야. 현재 한번 해봐. 얼마게? 그렇지. 5 밖으로 뺀 다음에 몇 C 몇? 4C2니까 5, 6에 3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맞냐?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결국 다 더하면 n은 얼마다까지 다까지 나오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70번. 말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 중에서 임의로 서로다른 4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4장에 적힌 수 중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expectation of x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연수 k에 대하여 확률 변수 x의 값이 k1 확률은 1부터 k-1까지가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서로다른 3장의 카드와 k가 적혀있는 카드를 선택하는 모든 경우의 수이므로 이렇게 나와있다. 자, 일단 말이 길었으니까 천천히 읽어볼게. 잘 보세요. 현재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게. x가 k다라는 게 뭔 말이야? 이제 죽어라. 문제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거면 네가 독해를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려고. 우서가 x 이퀄 k라는 게 뭔 상황이에요? 그쵸? 몇 장 뽑았을 때? 4장 뽑았을 때 K가 가장 큰 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아니겠냐. K가 가장 크려면 네가 뽑은 카드는 당연히 K가 있어야 되며, 그치? 나머지 3장은 뭐보다 어떤 거여야 돼? 그쵸? K-1 이하인 3장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뜻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문제가 풀리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N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마음대로 뽑을 거야. 근데 그중 K는 반드시 뽑아야 되니까 선택지가 없음. 그러면 K-1 이하인 3장을 뽑을 거니까 K-1 컨비네이션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독해가 돼야 첫 번째 빈칸을 채울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자연수 R에 대하여 어쩌시라고 나와 있는 이 식이 내가 지난번에 이항분포의 평균 그게 NP다 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렸던 식이야. 바로 뭐냐면 이거지.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R은
n-1 컨비네이션 r-1 곱하기 n이다. 그거를 그냥 분수 형태로 쓴 게 요 식일 뿐입니다. 내가 이거를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준성아 이거 한글로 설명해줘. 연습생, 데뷔조, 리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왼쪽 먼저 설명해 줄게. 연습생이 총 몇 명 있어? N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R명의 데뷔조를 뽑을 거예요. 근데 그 데뷔조로 뽑힌 R명 중에 한 명을 뭘로 선정하는 거야? 리더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게 왜 오른쪽이랑 같은지 말로 설명해 줘. 순서 바꾸면 말이 좀 더 수월하게 나올 거야. 어차피 왼쪽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리더가 몇 명이고 한 명이고 리더가 아닌 그냥 아이돌이 몇 명인 거야? R-1명이지. 그걸 생각하면 자 먼저 어차피 연습생 전체 중에 어차피 잘하는 새끼 한 명은 항상 이미 눈에 있잖아. 뭐 이러면 카리나 하면 장원영 뽑아야지. 리더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연습생 N-1명 중 나머지 일반 아이돌 그룹 R-3을 뽑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거다가 잘 외워질 거야. 이건 외워놔야 돼서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빈칸 넣기니까 이제 친절하게 준 거지. 자, 이거 임으로 해놓고 K 곱하기 뭐시기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미지수를 이 문제에 맞게끔 바꿔볼게. KCR 곱하기 R은 K 곱하기 K-1C, R-1이다. 뭐 이렇게 지금 표에 주어진 거예요. 그치? 자, 따라서 K 곱하기 가는 이렇게 나와 있어. 가가 뭐냐면 이거거든. 그래서 써볼게. K 곱하기 K-1C 3. 천천히 봐. 현재 이거는 좌변이야, 우변이야? 뭐랑 똑같은 거야? 우변.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식을 보지 말고 네가 생각을 해봐. 이제 이 식의 의미를 받아들여봐. 연습생 총 몇 명 있는 거야? K명. 그 중에서 리더를 먼저 뽑았어. 남아있는 K 빼기 한 명 중에 이만큼 뽑았대. 그럼 총 이건 몇 인조 그룹이야? 트와이스의 레드벨벳이야 뭐야? 모른다고? 넌 안 되겠다 정말로. 다시 말로 해드릴까? 아이린을 뽑았어. 그 다음에 슬기, 조이, 뭐지? 나만 모르겠다. 누구니? 웬디를 뽑았대. 레드벨벳 몇 인조야? 아니 정말로 내가 레드벨벳을 아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다 설명해줬잖아요. 병신아. 토요일 아침부터 진짜 개그감이 만땅이구만. 자, 총 몇 인조인 거야 이거? 아 우리 다 같이 얘기해보자. 저 전보자란 친구 도와주게. 몇 인조야 이거? 4인조 걸그룹 뽑는 거지. 왜? K명 중에 한 명, 연습생이 K명이 있어. 그 중에 먼저 리더 뽑아. 남아있는 K 빼기 한 명 중에 그냥 3명 더 뽑아. 그럼 리더랑 뭐 보컬, 댄서, 뭐 비주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총 K명의 걸그룹 중에서 4인조를 뽑을 거야. 근데 리더도 존재합니다.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이걸 해석하고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보자. 자, 그럼 준성아, 먼저 다른 방식으로 뽑아보자. 먼저 K명 중에 데뷔할 몇 명을 뽑아? 4명을 뽑아. 그 다음에 리더 선택해야 되니까 뭐야? 4C1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냐? 자, 그럼 이제 빈칸이 채워집니다. 나는 바로 여기 있는 KC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expectation을 구해보자. 봐봐. 여기서부터는 칠판 보시면 됩니다. expectation이 뭐냐 하면 시그마 다 더할 거야. 변수가 K,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K가 될 확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K는 4부터 N까지입니다. 자, 식변형 갖게 보세요. K가 4부터 N까지 K 곱하기. 자, 일단 P의 X 이퀄 K가 뭐였냐면 방금 구해놨단 말이야.
NC 4분의 K-1 컨비네이션 3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NC4는 밖으로 잠깐 빠져나오시고 시그마만 볼게. K가 4부터 N까지 바뀔 건데 K 곱하기 K-3 그게 이거랑 똑같다라는 걸 방금 확인한 거니까 4 곱하기 KC 4다 이렇게 나오지. 맞나?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NC4분의 자, 4 밖으로 삐져나오고 시그마 K는 4부터 N까지의 KC4만 남을 거예요. 그게 이게 아직 나인 거지, 여전히.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친절하게 이게 뭐다라고 알려주긴 했습니다. 봐요. 이게 빈칸에는 뭐라고 써있어? 이거 뭐랑 똑같대? N 플러스 C 5랑 똑같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언제 배웠냐면 1단원 이항정리 할 때 배웠던 거예요. 자, 툭 튀어나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이거 말고 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식 이거 있지. 이건 진짜 반드시 외웠어야 되는 1단에서 공부했어야 될 식이지. 이것도 한글로 외우면 돼요. 미리 설명해 드릴게. 아이돌 연습생 N명 중에 R명의 데뷔절을 뽑을 거야. 근데 현재도 지금 데뷔하려고 열심히 외모를 갖고 춤을 연습하고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가 시혁이 형님 눈에 들었어. 데뷔하는 거야 바로. BTS로 배제로 가는 거지. 배제 소년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봐. 아니야. 이 케이스는 아니겠다. 현재가 패급이야. 넌 절대로 데뷔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를 제외한 N-1명 중에서 데뷔할 R명을 뽑는 경우. 이게 N-1CR이야. 근데 당연히 어떤 세계관에서는 현재가 데뷔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 지금 몇 인조 아이돌 만들고 있어? R인조 그룹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건 현재를 데뷔 안 시키기로 했을 때의 경우의 수지. 그럼 이제 여기는 현재가 데뷔하겠죠. 자, 현재 채워보세요. 너의 데뷔 가능성. 아니지. 자,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거냐면 이 공식이 뭐다라고 그냥 외워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상황으로 바꿔서 네가 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확통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서 그래. 이과 놈들도 나중에 수리논술 같은 거 하게 되면 아까 저기서 알려줬던 저식이나 이식 같은 것을 식 그 자체보다 뜻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에 활용할 수가 있음. 자, 우석이가 채워봐. 우석이야, 너가 한번 데뷔해보자. 왜 자꾸 애들 곱하는 거지? 아까랑 달라. 아까는 리더까지 뽑는 거였잖아. 이건 리더 안 뽑아요. 그냥 N명 중에 R명의 데뷔주만 뿌리는 거야. 그러면 현재를 제외할 거니까 일단 명단 N명 중에 현재 건 버려버리고 남아있는 N 빼기 한 명 중에 얘 뽑아야겠다 하고 있는 게 왼쪽이에요. 그럼 오른쪽을 생각해봐. 현재가 데뷔해야 돼. 그럼 일단 현재 이력서는 이미 데뷔주 쪽에 모셔놓고 인간 몇 명 남았어? 그 중에 몇 명을 데뷔시켜야 되지? 생각하고 말해. 그래, 할 수 있잖아. 이해되시죠? 이 능력이 필요해.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지. 이거 1단에서 했던 거야. 자, 연습삼아 해볼게. 봐봐. 3C3 더하기 4C 4C3 더하기 4C4를 해보자. 자, 이 식을 한글로 이해한 다음에는 당연히 구조로 기억을 하긴 해야 돼. 요 앞에 두 개가 똑같고요. 뒤에가 1 차이 나면 앞에 거는 하나 키워줍니다. 둘 중에는 큰 거를 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외우는 것도 필요하긴 해.
그래야 빨리빨리 튀어나오니까. 앞에가 똑같고 하나 차이 나네. 그 앞에는 하나 키우니까 몇 C고 5C고 둘 중에 더 뭐 한 거 따라가라고? 큰 거 따라가라고. 한 번 더 7C3 플러스 7C4 해보자. 몇 C 몇이겠어? 8C4겠죠. 둘이 같으면 하나 키우고 1 차이 나면 큰 거 따라가라고. 오케이. 자, 이것들이 연습이 돼 있었어야 돼. 1학기 때. 그러면 이제 얘를 볼 수 있을 거야. 한번 쭉 써볼게. K가 4부터 바뀔 거니까 쭉 불러보세요. 몇 C 몇부터? 4C4, 5C4, 6C4,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NC4까지 가는 거지. 맞냐? 자, 그러면 지금 이 덧셈에 얘를 연쇄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파스칼의 삼각형을 잘 외우기 힘들잖아. 그럴 바에 그냥 이거 하나만 외우고 적용하면 되는 거라고. 수학은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럼 봅시다. 어떤 구조였지? 둘이 똑같고 1 차이 나면 그걸 봐야 돼. 둘이 똑같지가 않네. 해서 항상 식변형이 필요했었지. 4C4는 어차피 값으로 얼마야? 1. 그러면 내가 앞에를 맞추려고 1이란 건 바꾸지 않대. 이거 몇 C 몇으로 읽어도 돼. 5C5로 읽어도 되지.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제 파파파파 폭탄 터집니다. 얘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두 개 더한 거야. 하나 키워 6C. 1 차이 나면 뭐 한 거 따라가? 큰 거 따라가. 그러면 또 얘 봅시다. 이렇게 하면 같으니까 하나 키워 7C. 그 다음에 뭐야?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 가면 나름의 규칙을 찾아. 5C4까지 한 게 6C5로 변신. 6C4 한 게 7C5로 변신. 그럼 NC4까지 마지막은 뭐겠구나? 라는 이 과정을 그냥 빈칸 넣기라서 친절을 베풀어 준 것 뿐이야. 너네 학교 내신 스타일 빈칸 문제를 빈칸 안 주고 줍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빈칸 문제였던 걸 빈칸 없애고 그냥 내면 그냥 킬러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빈칸의 내용물을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해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두 가지 중요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NCR 곱하기 R은 N 곱하기 N-1C R-1. 이 두 가지의 식은 반드시 한글로 기억을 해두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답만 구해놓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expectation은 뭐다라고 나왔는데, 자,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만 실제로 할 거야. NC4분의 4랑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5를 직접 계산해보자. 당연히 팩토리얼로 계산해야 될 거야. 자, 우서가 분모부터 일단 4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쓰고 NC4부터 팩팩팩팩 불러보세요. 네? 자, 그거 분해.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다 보니까 n-의 4팩끼리는 지워질 거고 4팩이랑 5팩 약분하면 이게 5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n팩이랑 n 플러스 1팩 약분하면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남을 테니까 결국 4 곱하기 5분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이해되셔요? 빈칸이 없다고 생각하고도 풀 수 있게끔까지 공부를 해놔야 되니까 천천히 해설을 했고 이렇게 1단에서 공부했었던 조합의 연쇄작용 아니면 조합의 성질식들 이런 것들 당연히 아셔야 된다.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 71번 이것도 내가 지난 시간 강의에 사용했었던 이항분포 독립시행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였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A와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던지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점. 자, 차이가 3보다 작다라는 건 2 이하라고 씁시다. 이거면 A가 플러스 1. 요 얘기 좀 할게.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차이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B가 플러스 1점이다. 이와 같은 시행을 15번 반복할 때 A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과 B가 얻는 점수의 합의 기대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생각해보자. 일단 차이가 2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직접 구해봐야 되겠지.
나도 너도 주사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이가 2보다 작다라는 건 차이가 뭐야? 0 또는 1 또는 2가 되겠지. 그러면 현재 차이가 0인 거 총 몇 쌍 있을까? 응? 뭐라고? 도대체 뭐길래 2쌍인 거예요? 뭐 내가 동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주사위를 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6개. 차이가 1인 건 자, 이 부분 두 주사위의 눈 이거를 좀 시각화해서 알아두면 좀 더 편합니다. 봐봐. 이렇게 X축, Y축을 그냥 그려놓고 여기 이제 A가 나온 눈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나온 눈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당연히 가능한 건 총 몇 가지니까 점 몇 개 찍혀요? 36개 찍히겠죠? 그럼 봐봐. 뭐 1,1이란 건 너도 나도 1이 나왔다는 뜻이고 2,1은 A가 2, B가 1 나왔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36개 찍을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없다라는 건 둘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바로 이 부분인 거 보이시죠? 차이가 없는 거. 바로 6쌍인 거 바로 보이시지? 맞냐? 그럼 차이가 1 나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니야. 2,1, 3,2, 4,3, 5,4, 6,5 이렇게 5개. 반대편으로 B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핑크들이 차이가 1일 때고요. 당연히 몇 쌍이냐? 10쌍 나오겠지. 그럼 더 빨리 나올 거야. 요렇게가 당연히 대각선을 가면 6, 5, 4, 3, 2, 1로 줄어들지 않냐? 그리고 반대편까지 감안하는 거야. 차이가 2인 거 몇 쌍이야? 8쌍이죠. 그냥 이왕 한 김에 쭉 가겠습니다. 차이가 3 나는 거 총 몇 쌍이게? 6쌍. 그 다음에 차이가 4 나는 건? 자, 마지막으로 차이가 5 나는 건? 2쌍.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래서 뭐 대충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관찰해도 괜찮다. 자, 그러면 아무튼 차이가 2 이하라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럼 총 몇 쌍이냐면 24쌍이야. 36 중에 24쌍이니까 A가 1점 얻을 확률은 얼만 거야? 3분의 2의 확률이라는 거지. 반대로 B는 3분의 1일 것이고.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자, 매번 할 때마다 A가 점수를 1점 얻을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러면 내가 총 몇 번 한다고? 15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15번 중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기대값적으로 몇 번은 A가 이기는 거예요? 10번 A가 이기는 거지. 그럼 당연히 A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수는 몇 점인 거예요? 10점이죠. 그럼 반대로 B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수는 얼마예요? 5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차이는 5점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뭐 73 여기는 연속 확률 분포니까 아니었고 뒤로 가서 킬러에도 있지 않았나 우리? 없나? 킬러는 여기 없나? 1등급 완성이 하나 있긴 하네. 아니네. 120페이지는 120페이지 중에 110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X 위에 대가리 빠 붙어있는 건 통계적 추정 파트니까 이번 시험엔 안 나오겠지. 그러면 숙제에서는 여기까지 마치면 되겠네요.